정확한 지점과 미소금융의 명칭을 알지 않으면 저희가 아예 발급 의뢰서를 내밀 수조차 없어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랑 한 7년 됐나요? 7년 정도. 7년 정도? 같아요. 네. 저희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같이 부채지면서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고 계시는 우리 민원의 이인영 실장님 모시고 우리 민원의 이인영 실장입니다. 네. 부채지면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또 채무자들이 좀 생소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를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모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귀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꼭 반드시 이제 발급받는 서류 중에 부채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채증명서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일단 이제 부채증명서는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실 때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에 이제 네. 하나이고요. 네. 법원에서 채무자분의 채무 현황, 빚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근거 서류로 이제 네. 제출이 된다라고 봐야 하는 네. 상황입니다. 보통은 채무자들이 발급받지 않고 저희처럼 이렇게 대행기관을 이용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채무가 한 곳만 있으신 게 아니고 이제 음.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네. 의뢰인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셔서 이제 생업을 하시는 와중에 평일날 시간을 내셔서 이제 각기 채권사를 다니셔야 되시는데 채권사가 은행처럼 이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지방에도 있고 직접 내가 가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우편이나 아니면 팩스나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채권사마다 각기 다른 신청 맞아.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고요. 네. 제일 큰 거는 채권자를 직접 대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연체가 있는데 내가 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고 장기 채무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무를 어디서 빌렸는지조차 기억도 안 맞아. 나시고 장기간 동안에 채권사가 보통 뭐 6번에서 7번 정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매각이 돼서. 그럼 이제 그 매각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찾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봐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가장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채권을 이제 누락하거나 또는 이제 채권을 못 찾는 경우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건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임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신데 인감증명서는 이제 본인 발급본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네. 동사무소 가셔서 꼭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해주셔야 되시고 채권자마다 이제 각기 들어간다라고 봐야 해요. 채권자 수 플러스 저희가 5부를 추가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부채증명서만 발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사의 보증기관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또 보증기관도 발급을 해야 되고 부대 서류도 또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상담을 할 때 항상 그거를 1차 서류로 이제 안내를 드리잖아요. 인감증명서를 10통을 떼달라, 15통을 떼달라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이유가 좀 오늘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대부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카드사나 은행권만 있으신 경우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인들이 말씀해주신 채무 이외에도 신용조회를 하다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채무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신용조회에는 표기가 안 되는 보증사들이 또 되게 많이 맞아요. 있어요. 사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소상공인, 맞아요. 뭐 중진공 이렇게 다 있으시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금융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보증사 확인을 하고 2차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3, 4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이 좀 많이 까다로운 채권사들이 이제 몇 군데 있고 네네. 또 렌탈사나 통신사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부채증명서를 빨리 발급을 해주면 저희가 진행을 할 때도 그 부채증명서를 포함시켜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는데 좀 몇몇 기관들이 특히나 좀 오래 걸리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가 어딜까요?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채무들 중에서 이제 통신사 채권, 그다음에 렌탈 채권이 있으신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썼던 통신사가 이미 오래전에 채무가 발생이 돼서 해지가 된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되는데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 통화를 먼저 이제 요청을 해요. 통신사에서 저희가 서류를 넣고 본인
본인 통화를 했을 경우에 사용하셨던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만약에 여러 대가 있으셔서 번호를 모르시면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또 지점에 방문을 하셔서 전화번호 확인을 하고 또다시 서류 접수를 해서 통신사랑 또 통화를 해서 발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간 또 소요가 되시고, TV나 이제 인터넷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장비들이 본사 쪽으로 반환 처리가 돼야지만 이제 발급이 되세요. 그래서 그것도 통신사랑 통화하시고 이제 그 반납하시는 기사님이랑 이제 약속 잡으시고 반납하고 난 다음에나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시는 경우도 많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받으시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 대출을 받으시고 어떤 사업자 번호로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같으신 분들은 본인이 한 군데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업자로 받았지? 이게 안 되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민번호를 확인을 안 해주고 사업자 번호와 이제 그 사업자 명의 일치를 해야지만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좀 오래 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들도 신용조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다 보니 보통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각 이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대출명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받으셨는데 나는 소상공인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조회해도 안 나온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고객님한테 그 사이트 아이디랑 이런 것들을 통화를 하면서 인증을 하고 받아서 저희가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나간 게 있는지. 그런 경우 때문에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라고 네. 보통 이제 법인 사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큰 금액으로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은행 통해서 나가시는 건 아니고 진흥공단 쪽에서 이제 직접 나가는 건데, 중진공에서 네. 보통 채무자분들은 이제 법인 운영을 하시면 이제 보증인으로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채무가 여기 있으시니까 내가 당연히 채무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더러 이제 법인 대표이시더라도 보증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주민번호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 인감이랑 법인 뭐 이런 서류들까지 같이 제출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 또 그런 데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각기 중진공 재단에 각각 담당자가 있으신데 그 담당자 역량으로 대리 발급이 되냐 아니면 본인이 방문을 해야 되냐에 따라 이제 그 부분이 좀 나뉘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은 우편으로 이제 서류들을 보내는데, 우편 대리 접수를 안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발급을 하도록 유도를 해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발급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발급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고 폐업이 되시고 내려가신 건데 직접 서울까지 또 다시 올라오셔야 되시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이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안내를 받고 본인이 직접 이제 발급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면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직접 또 가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안내를 하다 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절차는 우편도 되고 팩스도 네. 되고 직접 방문도 되고 또는 이제 사이트에서도 발급받고 이런 방식이 다 가능한데, 발급 절차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몇몇 기관들이 좀 있다고 네.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소금융도 있고 네. IBK 미소금융, SK 미소금융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나는 미소금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얘네들은 다 각기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지점과 미소금융의 명칭을 알지 않으면 저희가 아예 발급 의뢰서를 내밀 수조차 없어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 받으셨는지, 하다못해 지점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가 어느 동이셨어요? 아니면 지하철역 어디 근처 가셨어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근처에 미소금융은 다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시간이 또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미소금융도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우편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난히 이제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오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소금융재단이 이제 전국에 좀 많나요? 네, 그래도 구에 각기 미소금융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보통.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통합 관리가 안 되고? 네, 이제 받으시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빨리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지만 결국 대리 발급이 되긴 되는 곳들도 있는데 특히 요새 생긴 뭐 은행들이나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된다는 기관들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는 어디예요? 일부 인터넷 은행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개설이 되고 비대면으로 이제 대출이 나가고 또 지점이 없다 보니까 토스뱅크나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 발급을 지금 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네. 직접 본인이 앱이나 PC에 접속을 하셔서 팩스나 메일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발급이 되셔야 되시는 거고, 보험사는 개인정보법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보험사 신용대출 받으신 경우에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도 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콜센터 전화하셔서 발급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요청해 주셔야 되시고, 요즘에는 급격히 증권사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신용대출하는 게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대리 발급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본인이 발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뭐 해외에 계실 수도 있고 네. 본인 명의 휴대폰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좀 부당하게 많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좀 기존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모시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좀 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네.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이제 모셔봤는데 네. 너무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 시청자분들도 부채증명서를 발급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